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인터 왜 외우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밸류랑 레퍼런스 타입에까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은 변수나 분기문 같이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시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.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봐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. 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C나 CPP 같이 메모리를 수동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입문을 하신 분들께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구간이 바로 이 포인터죠. 이 포인터라는 놈이 등장을 하면서 뭐 메모리라는 게 나오고 뭐 이상한 기호들이 갑자기 하나 둘씩 찍히면서 점점 너무 멀어진다는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. 저도 이 포인터를 처음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코딩이라는 게 내 길이 아닌가? 딴 거 해야 되나?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또 하다 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왜 배우는 걸까요? 이 메모리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이 다음에 뭔가를 할 때, 감당이 되거든요. 이거를 모르면은, 제 기준에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포인터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 개발자 유머가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왜 돼지이거든요. 막 그런 거 있죠. 뭐 개발자 유머 점점점 뭐 해가지고 이게 왜 돼지 하면은 뭐 댓글 공감 키키 인정 키키키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. 그런데요. 당신이 개발자잖아요. 혹여나 프로그램이 잘못되면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알 것이며 이유를 어떻게 알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지고 설령 된다 한들 자신이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메모리 주소값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자신의 코드에 대해서 각자 좀 더 빠삭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포인터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. 자,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먼저 그래서 포인터 얘 뭔데? 라는 말을 할 수 있죠.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. 가진 값이 주소인 변수입니다. 포인터를 배울 때 꼭 이렇게 말씀하잖아요. 메모리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표현은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진다,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 변수를 선언해서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int a는 5. 아마 책이나 강의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이 입문하실 때 꼭 이런 그림 볼 수 있었을 거예요. 이런 거 있죠. 뭐 박스가 있고 거기에 값이 들어가 있다, 이렇게 배우실 수 있었을 텐데, 자 그러면은 이 int a는 5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. 어때요? 너무나 당연하죠? int a는 5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? a에는 분명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숫자 5죠? 어때요? 당연하죠?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한 개념입니다. 자, 포인터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포인터도 그냥 박스 있고 박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
꺼내고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우연찮게도 주소였을 뿐입니다. 메모리 주소. 이 박스 안에 뭔가 값을 넣어놓은 건 똑같은데 이 값을 꺼내고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이번에는 메모리 주소였을 뿐이죠. 방금 박스에서 꺼냈던 건 뭐였죠? 인트 박스에서 꺼낸 건 숫자를 의미하는 값이었죠. 포인터 변수에서 꺼낸 거는 메모리 주소를 의미하는 값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포인터는 뭡니까? 다시 정리를 해보면 포인터라는 것은 결국 값이다. 근데 그 값이 메모리 어딘가를 의미하는 값이었을 뿐입니다. 이것이 포인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. 자, 오늘의 메인 주제죠.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. 자, 이런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int 5는 5, 그 다음에 int 6는 5, 그 다음에 int 6에다가 1 더하기,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먼저 5라는 데에다가 이렇게 5를 넣었죠. 이 코드에서 이렇게 5를 넣었고,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6라는 또 다른 인트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 코드를 통해서 똑같이 여기에도 5를 넣었죠. 그 다음에 이 6에다 1을 더하니까 이 6는 이제 6이 되었죠. 어때요? 너무나 당연하죠?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사실이 이제 아주 당연하게 와닿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자바에서 이제 클래스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. 이 자바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다른 언어로 보시더라도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다른 언어 사용자시더라도 한번 봐보세요. 자, 클래스가 한번 이따 쳐봅시다. 퍼블릭 클래스, 뭐 my 클래스, 여기에는 뭐 퍼블릭 인티저 밸류가 있는데 얘는 초기값이 777, 뭐 이런 게 이따 쳐볼게요. 자, 그리고 또 어딘가에 이런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void 뭐 my 클래스 first는 new my 클래스, 그 다음에 my 클래스 second는 first, 그 다음에 second 닷 value에다가 1을 더해 봅시다. 자, 잠깐만요. 이 코드를 정리를 좀 하고, 이 상태에서 이 코드를 이렇게 쭉 실행을 시키면은 이 first 닷 value랑 second 닷 value랑 결과가 무엇일까요?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멈춰놓고. 자, 답은 동일하게 7, 7, 8입니다. 왜일까요? 저희는 first 닷 value를 건든 적이 없는데 first 닷 value를 출력해봐도 77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그 이유는 first와 second가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바에서는 그 in java 인티저나 뭐 플롯 같은 기본 빌트형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. 이런 애들은
값 타입이라고 부릅니다. 밸류 타입이라 부르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, 지금 케이스에서는 이 my 클래스가 되겠죠. my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 형식이 참조 타입입니다. 레퍼런스 타입이라 부르고요. 그래서 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포인터예요. 그냥 포인터입니다. 예, 그냥 포인터. 자, 코드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이거를 분석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먼저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. 먼저 이 first라는 변수가 이렇게 뿅 생기고, 이 new my class라는 놈은 저 어딘가 세상에 생겨요. 저희가 아직 모르는 세상 어딘가에 생깁니다. 보통 얘를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라 부르거든요. 보통 그냥 인스턴스라고 불러요. 자,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 만들어서 그 주소를 여기서 갖다 줍니다.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? 얘 주소가 뭐 8이라 해볼까요? 8번지? 그러면 여기에 그냥 8이 들어가요. 자, 그러면 first에 들어가 있는 값은 8이고, 이 8은 이 인스턴스의 주소를 의미합니다.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코드 실행 결과예요. 자, 그 다음에 my class second는 first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? 이 second라는 녀석도 이 세상 어딘가에 뿅 하고 생기고, 그 다음에 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코드가 불릴 때 뿅 생기는 건 아니고요. 아무튼 이건 잠시 넘어갈게요. 엄밀히 말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 세컨드에 버스트 대입 연산자를 썼죠. 지금 이거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? 이 8이 여기로 들어가요. 아까 본 거랑 똑같죠? 뭐 int a 뭐 b, 그 다음에 a는 b,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인티저형 변수들을 볼 때 뭐 a, b, a가 5일 때 뭐 a는 b 하면은 당연히 얘가 여기로 들어가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my class second는 first를 하면은 여기에 있던 8이라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이제 8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그 다음에 second dot value 플러스 1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? 자, 지금 이 인스턴스에는 이 value라는 놈이 있잖아요. 얘는 값 타입이죠. 여기에는 이 777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어요. second dot value 플러스 1을 하면은 이 8번지로 쭉 찾아가가지고 이 value라는 녀석을 이 쫌딱쫌딱 만져가지고 777이 아니라 778이라는 값으로 바꿔준 거죠. 자, 그렇게 하면은 버스트가 지금 8번지 주소값을 갖고 있잖아요. 얘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8번지에 와서 이 밸류를 출력을 해 봤을 때 이미 세컨드가 속수무책으로 이 778로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이 동일한 주소 값을 갖고 있는 버스트도 접근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.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레퍼런스 타입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포인터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 레퍼런스 타입과 밸류 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. 이 퍼스트와 세컨드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은 다시 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포인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, 그거에 나아가서 자바에서 뭐 밸류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게 있고, 얘네가 뭐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